21세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일자리가 생겨날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육공학자 폴킴입니다. 이 21세기 글로벌 인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배움이 따르고 또 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일을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질문이 중요할까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질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AI 시대가 오면 인간이 정보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잡이 없어질 수도 있고. 됩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폴킴이라고 합니다. 21세기에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범죄와 같다라는. 다 이런 실력, 창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은 딱 외워져? 야, 너 역사책 좀 읽어라. 질문 5개를 만들어 보세요. We encourage questions, we encourage debate. It's the practice of just having debate. 저는 학원을 안 다니고 싶어가지고 안 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하는 힘, 그리고 질문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혁신의 메카 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구글 캠퍼스인데요. 글로벌 기업인 이 구글에서 1년에 약 6천 명 이상의 그 인재들을 영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글로벌 인재를 알아보고 또 영입을 시킬지가 궁금한데요. 과연 스펙이 중요할까요? 학벌이 중요할까요? 오늘 구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인 분을 한번 모시고 많은 이런 팩트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폴킴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종민이라고 하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팀에서 시니어 UX 엔지니어 일하고 있습니다. UX 디자인은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직접 컨트롤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김종민 씨는 엔지니어링 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두루 갖춘 소위 말하는 융합적인 인재입니다. 처음에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떤 공부를 어디까지 하시고 이렇게 오시게 됐나요? 저도 그냥 한국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을 갔다가 대학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종민 씨는 고졸 출신 구글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년 정도 일하다가 뉴욕으로 옮겼죠. 그 연봉 차이가 꽤 나겠죠? 제가 처음에 디자이너로 부산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연봉이 1,400만 원이었거든요. 아, 네. 그랬는데 뭐 지금 더 받고 있죠. 인턴이 여기니 종민 씨의 연봉은 말 안 해도 짐작이 갑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구글에 입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럼? 그때 만들어진 개인 작업 중 하나가 좀 인터넷에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그걸 유명해진 작업을 보고 구글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구글로 이제 오게 됐죠.
종민 씨는 그 당시 구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여러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력을 알아봤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제 생각에 구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학력보다는 능력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능력 위주로 뽑으려고 이렇게 뭐 인터뷰도 더 능력에 맞춰진 질문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실력만으로 구글에 취직한 종민 씨가 입사 후에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 뭐 군대, 사회생활 한 4, 5년 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용히 있는 거거든요.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 내 의견을 말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문화. 어디서나. 왜냐면 저는 원래 좀 되게 밝고 말도 좀 많이 하고 잘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릴 때는 괜찮은데 점점 크면서 그게 이제 주변에서 혼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황당한 질문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너무 다른 문화인 거예요. 높은 사람이 얘기해서도 그냥 인턴이나 신입사원도 아, 나 그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혼자서 놀라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배워서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저는 이제 용기가 없어진 거죠, 이미. 이 세상에 엄청나지 않은 아이들은 없어요. 엄청난 역량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학교에 가서 점점 시간을 보낼수록 자기가 주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암기하고 주어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수갑을 채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에서 한국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채용 과정에서 경험했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구글 인공지능 개발팀의 이홍래 박사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이홍래 박사님.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네. 이 구글에서는 어떻게 뭐 질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이나 뭐 이런 것도 그냥 높은 사람한테 해도 상관없고 그런 일은 그렇죠. 없는 그 건가요? 높으신 분들도 예를 들면은 네. 그냥 주어진 일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웃풋을 하는 사람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문제를 찾아봐가지고 야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인재들이 더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문제를 만들고 창조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해서 일을 키워나가는 이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박사님도 직원들 뽑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 뭘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문제에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많이 봅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던져주면은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답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 답이 아니에요. 몇백만 개가 들어간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서 답안에 하나하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보고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저희가 딱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얼마나 가까이 가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사실 수백만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번 이렇게 한국인 인턴을 이렇게 인터뷰하라고 이제 전화 인터뷰를 먼저 하거든요.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되게 좀 반가웠어요. 예. 몇 년 전 얘기인데 이제 굉장히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일이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이제 문제를 던져줬더니 문제를 던져주면 보통 이제 질문이 또 날아오거든요. 이제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 이제 확인도 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대화 과정이 있는데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이제 종이에 연필로 문제 푸는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은 그냥 굉장히 단답형으로 지금 문제 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한국 학생들이 아직도 문제를 주면은 그냥 답을 주는 이런 문화에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게 익숙해져 있구나 이런 게 되게 좀 안타깝고요. 여기서는 전혀 그게 이제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게 좀 몸에 배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국 교육이 좀 너무 이렇게
지식 위주로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한국 같은 경우는 문제 딱 보면 바로 답부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가면서 생각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인재가 되려면 정해진 답만 찾으려는 틀을 깨야 하겠죠.